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가 구조 의무에 관해서 여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의무에 관한 영상이 이미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미 언급드리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저의 주장은 정민이 언덕에서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제가 끌어올리느냐고 옷과 신발이 온통 흙이에요. 이렇게 말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이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셨고 상대 로펌에서도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체면 조사, 거기서 1차 체면 조사 때 이 부분을 경찰도 확인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블랙아웃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언론에서 너무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기 때문에 일단 친구 측 로펌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CTV라든가 사진도 중요하지만 정민이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끌어올렸다. 자기가 구조를 하려고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을 당한 정민이를 일단 구조를 하려고 개시하거나 행동을 옮겼던 그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구조 의무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제가 간략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큰 흐름을 보시면 많은 이해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그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영미법이랑 좀 틀립니다. 영미법은 굉장히 사례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고 유럽 대륙법은 헌법 밑으로 법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미법을 제가 언급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럽 대륙법적인 부분, 우리랑 비슷한 독일, 프랑스 부분, 특히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독일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법이라든가.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살펴보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가. 영미법과 대조적인 대륙법에서의 특징은 형사법적 대응입니다. 따라서 영미법에서는 민사법적, 돈을 받아내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지만 대륙법에서는 형사법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여기 쭉 보시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쭉 돼 있죠.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히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어떠한 경우인지 그 사례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성이 새벽에 귀가하는 도중 강도를 당했는데 35분 동안 35명이 이를 목격하고 또 신고조차 하지 않아 살해된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해서 30개 주에서 이것은 이후에 더 생겼습니다. 이건 예전 일인데 30개 주에서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이런 사례죠. 35분 동안 38명이 목격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64년도에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주, 특히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너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폭행을 해도 우리처럼 막 말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꺼낼까봐. 총이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심지어 북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알리지 않거나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형량이 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따지죠. 능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한다. 북한도 이것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독일 형법입니다. 독일 자체가 법이 유명하고 특히 이 법이 형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형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323조의 C를 보면 재난, 공공의 위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스스로 위험에 빠지거나 보다 중요한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형량이 되어 있죠. 자신의 위험과 타인의 위험을 형량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위험에 빠지거나 보다 중요한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징역형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제가 말한 부작에 의한 구조 의무를 불이행한 그 중상해와 살인의 경우 그 구조 의무를 구성할 때 그 구조 의무의 그 원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서 개별화시키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지 고민할 때 이러한 독일 형법 법률 규정은 매우 참조가 많이 됩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부작에 의한 살인 같은 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든가 배에서 일어나는 특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따라서 이런 비슷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도 이러한 사마리안법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죠. 프랑스 경우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프랑스 경우는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됐습니다. 프랑스도 형사 책임을 묻고 있죠. 독일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중재 또는 경제 시행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일단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여기 심리요건, 고의요건이 들어갑니다. 고의로 막지 아니한 자, 또한 위험을 초래함에 없이, 아까 이게 독일형법에 나왔던 거죠. 위험에 처함한 타인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형법이랑 비슷한 게 이 2항입니다. 이 2항.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구금형. 아까는 독일은 1년형이었죠. 여기는 5년 구금형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훨씬 강력합니다. 프랑스가 이런 경우가 되게 강력하죠. 타인한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프랑스는. 독일보다 좀 더 자유롭고 영미법에 가까운데, 이처럼 위험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고의로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인간사회에서, 문명사회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황태자비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처벌받았다. 네, 이상으로 구조 의무에 관해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문명국가 선진국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